안녕하십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 원기 109년 8월 5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기 109년 법인절 경축식이 중앙총부와 각 교구, 교당, 기관에서 있었습니다. 교도들은 구인 선진들의 사무여한, 무아봉공의 창립 정신을 채받길 기원했습니다. 지난 21일 거행된 원기 109년 중앙총부 법인절 경축식은 교화훈련부 이형덕 교무의 사회로 성가 154장 혈인되어 어련내를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들은 원기 4년 음력 3월 26일 기도를 시작해 음력 7월 26일인 오늘 회상 창립을 법계로부터 인증받았고 동시에 소태산 대종사님은 구인 선진들에게 법호와 법명을 내리며 창생 제도할 것을 명했는데 새 회상 건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염원했습니다. 법인 기원식은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에게 사은 사요의 신앙과 사막팔조의 수행으로 일원 대도의 해명을 길이 빛내며 성불제중 재생의세의 보람찬 보은 봉공의 생활로 이 회상의 주인이 되고 인류의 모범이 되며 영생의 진리와 인과의 신의를 믿고 받들어 감사와 보은으로 복과 지혜의 열매를 맺는 공부인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설법을 맡은 김혜봉 원로교무는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을 들어 구인 선진이 살신 성인의 법인 정신을 거룩하게 나투어 주셨으니 그 뜻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법인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신 성인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고민하는데 스승과 교단과 선진에 대한 친봉 정신, 동기들을 향한 단결 정신, 세계를 향한 봉공 정신을 키우는 게 법인 정신을 키우는 후진이 되는 길이라고 설법했습니다. 나상우 교정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했습니다. 22대 국회의 현안과 해법을 모색하고 정치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상우 교정원장은 지난 28일 소태산 기념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산적한 현안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계의 지혜를 부탁했고 나상우 교정원장은 22대 국회의장을 맡아준 우원식 국회의장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불교 햇빛 발전소를 언급하며 기후위기를 비롯해 지방소멸, 저출생 문제 등 미래 세대들이 겪을 문제에 대처하는 원불교의 교단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상우 교정원장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2015년 UN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원불교가 초대받아 기후위기 활동을 보고했던 활약상을 소개하고 지역 소멸과 관련해 지방 의료체계를 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도적 뒷받침을 부탁했습니다. 또 원불교에서는 계절이 변하는 이치를 음양 상승의 기운으로 이야기하는데 22대 국회도 기운을 잘 돌려 여야 간 합의를 이끌고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2024년 교육부 글로컬대학 본 지정대학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통합원광대는 앞으로 5년간 지자체와 함께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28일 2024년 글로컬대학 본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 지정된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행 계획서와 대면 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대학을 뽑았는데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원광대는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안전하게 먹고 행복하게 누리는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양 대학의 강점인 의료 및 보건 분야 학과의 보유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역량을 결집해 의생명과 농생명, 생명 서비스와 생명 산업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거점 사립대학의 중심인 통합원광대가 글로컬 대학에 지정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양 날개가 돼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 협력 관계를 긴밀히 구축해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 박성태 총장과 원광보건대 백준흠 총장은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헌신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양 대학이 서로 합심해 대학 통합과 혁신을 이뤄내고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불교 여성회와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이 고려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2024 한우란 한박 썸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심심풀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인식하고 고민을 소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강릉 일대와 원불교 우인훈련원에서 이뤄진 캠프에는 인천 연수구 한박마을에 위치한 원 고려인 문화원 소속 고려인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원불교 교정원 청소년국이 주관한 이번 캠프는 첫날 청소년국 윤대기 교무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청소년들의 마음 공부 인성 교육인 심심풀이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스케이팅 강습과 빙상 체험, 해수욕장에서의 해양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야외 레크레이션인 도란도란 불멍과 달빛 음악회를 진행해 청소년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참가자들의 감상담을 통해 캠프에 대한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월정사 전나무 숲을 걸으며 캠프 기간에 전하지 못했던 생각과 마음을 깊이 나누며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심심풀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인식하고 직면한 문제와 고민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불안정한 체류 상황 등으로 경험의 기회가 적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원불교 여성회와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 원불교 교정원 청소년국은 돌봄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해 후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시의적절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 교화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북교구 원평교당과 평화교당 청소년들이 일본 가온누리 문화체험에 나섰습니다. 일본 문화의 견문을 넓히고 원불교 현지 교화 활동도 익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북교구 원평교당과 평화교당의 청소년들은 여름방학 기간 일본 문화체험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간 일본 간사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학년별로 조를 구성하고 교무와 교도가 인솔하며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오사카와 나라, 교토 지역을 찾아 백제인의 혼이 담긴 법룡사를 비롯한 사찰과 박물관, 수족관과 놀이공원 등을 체험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원불교 오사카 교당에 머물며 김법조 일본 교구장과 이동영 교무로부터 일본 교화 이야기 및 현지 활동 소식을 들으며 원불교와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원평교당은 일본 문화체험을 준비하며 매주 학생 법회 후 일본어 공부 모임을 진행했는데, 각자 배워온 일본어를 현지에서 사용하며 성취감과 함께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가 신성회 학생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으로 본성을 찾아 성불재중의 서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가 전무 출신의 삶을 체험하고 서원을 키우는 중등 신성회 훈련이 지난 2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익산 성지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교단 인재 발굴 역할에 큰 관심을 갖는 경인교구는 많은 청소년들이 신성회 훈련에 참가해 전무 출신의 서원을 키우고 교단의 미래인 전무 출신 인재들이 배출돼야 한다는 경인교구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각 교단과 청소년 교화협의회에서도 학생들과의 멘토링 관계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박종화 인천교단 교무는 훈련을 마치고 교당으로 복귀하는 동안 전호범 학생과 대화를 나눴는데, 서원의 씨앗을 품었다는 얘기에 무척이나 기뻤고, 교화 현장에서 서원과 초심을 잃지 않도록 교화해 나갈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천교당 전호범 학생은 신성회 훈련 중 예비 교무들의 출가 서원 이유를 듣고 굉장히 특별했다며, 다음 훈련도 참여해 꿈을 키워나가고 싶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경인교구는 앞으로도 전무 출신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생들의 원불교 문화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구 학생연합법회와 학생연합 소풍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세상 곳곳에 교법을 전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 매거진원 플러스입니다. 서울교구 원남교당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함께 경계선 지능청년과 가족을 위한 한여름밤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청년은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능력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도 보통의 청년도 아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청년으로 배우는 속도가 다소 느려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이해와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들로 구성된 연주팀 조이풀 앙상블이 아름다운 나라를 연주했으며, 경계선 지능 청년의 아버지도 동요 노을을 열창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음악회에는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경계선 지능 청년과 가족을 격려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이번 음악회가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범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교구 본공회가 지난 22일 교당과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식료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청소년 방학 식료품 키트 나눔 사업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 주위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해마다 방학을 맞아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개 교단과 행정복지센터 9명에게 지원한 물품은 원불교 중앙봉공회의 지원을 받아 대전 충남교구 봉공회에서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전북교구 효자교당이 지난 18일 법위 승급식과 법호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법사 승급인과 법호 수증인이 입장한 가운데 서문성 교무가 승급인과 법호인에게 법위증과 법호증을 수여했습니다. 손재원 교도의 법위 승급을 축하하며 아들인 원음방송 손원덕 교무는 자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더욱 깊은 공부를 함께 하자고 말했고, 법호인 대표로 최성원 교도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북교구 교의회 송세영 의장이 축사를 전하며 원불교에 입문해 속 깊은 마음 공부로 자신의 성업과 온누리에 일원대도로 일원세계를 건설하자고 전했습니다. 서문성 교무는 설법에서 법명으로 만든 삼행시와 수여받은 법호의 의미를 설명하며 앞으로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자고 전했습니다. 교리 퀴즈 대회가 있겠습니다. 서울교구 가락교당은 지난 25일 법인절을 기념해 교리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반 교도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는 사은으로 피은의 강령 빈칸을 채워가며 정전 교리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교리 퀴즈 대회는 천지 팔도를 암송하고 빈칸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적어보는가 하면 넌센스 퀴즈까지 더해 교리에 대한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모두 20개의 교리 문제와 7개의 넌센스 퀴즈로 진행한 교리 퀴즈 대회는 퀴즈를 마친 교도들에게 간장과 된장 등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선물했는데 교도들은 교리 공부도 하고 상품까지 받았다며 즐겁고 든든한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와 한중역사문화연구소, 선인역사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학술대회가 지난 8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원불교와 대종교의 민족운동, 자력으로 독립을 준비하다로 정했는데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로서 원불교 자력운동의 특징과 그 영향에 대한 학술적인 의미를 고찰했습니다. 이 중 불법연구회의 성립과 활동에 대해 최초 법어를 중심으로 발표한 원광대 허남진 교수는 일제강점기 원불교가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민족과 세계 전 인류를 구원할 혁신운동을 전개했다며 실력 양성운동, 자강운동으로 불법연구회의 활동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족 종교로 출발해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대종교, 특히 익산 지역에서 활동한 가람 이병기 선생과 백산 안희재 선생의 활동과 사상을 자력운동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발표도 주목받았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기후재난 폭염 감염 대응 키트를 금호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 및 장애인,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과 감염 예방 물품 등으로 구성된 서늘맞이 꾸러미를 준비한 것입니다. 냉각 선풍기와 부채, 쿨타올 등의 생필품과 마스크, 손소독 티슈,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물품 및 유산균과 발포 비타민, 보리차 등의 식품류로 구성됐는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0억 원 상당인 대응 키트 15,800개를 전국 188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금호 종합사회복지관과 금호 이동행정복지센터는 복지시설 사각지대 해소와 폭염 및 질병에 취약한 재난 취약계층 100명의 세대 방문을 통해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09년 원불교 행사와 사업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도남교당이 교당 개축을 마치고 9월 29일 개축 봉불식을 거행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교화 활동을 꿈꾸는 개축 봉불식에 재가 출가 교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가 주최하는 제3회 부간동 아카데미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젊음과 경륜, 통일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이 9월 6일부터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마음공부대학은 선착순 70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쿠킹 클래스가 9월 7일 경남교구청에서 있습니다. 원불교 봉공회와 경남교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경남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문과 함께하는 원화 명상전이 9월 6일에서 12일까지 익산 일원 갤러리와 서울 소태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중앙교구 하늘사람 초록장터가 9월 8일 중앙총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천지보훈 활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차 익산성지 생활훈련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앙상주선원에서 진행됩니다. 교도 정기훈련 이수로 인정되는 생활훈련에 재가 교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41차 원창회 훈련이 9월 28일 중앙총부에서 열립니다. 총부 유지불사와 전무 출신 후원불사, 해외 개척불사에 도움을 주신 소중한 분을 모십니다. 2024 명상 컨퍼런스 밋 마인드가 9월 28일 소태산 기념관 소태산홀에서 열립니다. 명상으로 발견하는 생명의 의미를 주제로 싱잉볼 명상의 천시아 선생과 명상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 혁신분과가 주관하는 일원상 서원문 독경대회가 10월 6일 한강교당에서 있습니다. 교당별로 한 팀 이상 출전할 수 있고 일반부와 청년, 청소년부로 나눠 시상할 예정입니다. 경남교구 화동 한마당이 10월 13일 합천평화고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화합과 놀이의 화동 한마당에서 거제훈련원 건축 성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도 열리니 경남교구 재가 출가 교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사은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